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일요일 오후 3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진태 호소문 유경식당 탈북종업원 북송 절대반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습니다. 우선 이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에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을 맞으려 새벽 3시에 공항에 나갔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북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을 석방시키기는커녕 유경식당 탈북종업원 13명을 북한에 되돌려 보내려 하고 있다. 유경식당 종업원들은 출신 성분이 좋기 때문에 김정은이 경로하여 집요하게 북송을 요구해왔다. 북송되면 고문받다 처형될 것이 뻔하다. 그런데 통일부는 이들의 송환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2년 전엔 이들이 자유의사로 탈북했다던 통일부가 정권이 바뀌자 180도 달라진 것이다. 대한민국 통일부가 아니라 김정은 연락사무소다. 혹시라도 북에 억류된 6명과 탈북종업원 13명을 맞바꾸려 한다면 이는 천인공노할 짓이다. 사람 목숨은 다 똑같다. 본인 의사를 또다시 물어볼 필요도 없다. 이미 탈북 의사를 밝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이다. 북송을 거부하면 북에 있는 가족이 위험해진다. 의사를 묻는 것 자체가 잔인한 일이다. 이런데도 일부 언론은 국정원의 기획으로 몰고 가려 한다. 이쯤 되면은 이미 언론이라고 할 수가 없다. 국민을 사지로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은 반역 집단이나 하는 짓이다. 그럼 김현희, 태영호도 보내줄 건가? 남북 관계를 위해 대신 죽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평화는 용기 있는 자가 누리는 것이지 비굴의 대가로 오지 않는다. 이런 비인도적 만행에 분노하지 않는 국민은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이 없다. 다 들고 일어나야 한다. 비겁한 국민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JTBC가 방송을 하면서 커진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가 마치 돌려보낼 수도 있는 듯이 이야기를 했다가 청와대는 그런 계획이 없다라고 말을 바꿨다고 하는데 모든 과정이 수상합니다. 조선일보도 잘 지적했는데 이미 탈북한 지 2년이 지났어요.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가고 싶다면 왜 지난 2년 동안 침묵했겠습니까? 더구나 좌파 정권까지 등장했는데 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여기 국정원이 개입했다고 그러는데 국정원은 탈북자를 돕는 기관입니다. 탈북자를 도와서 북한 노동당 정권을 무너뜨리든지 무력화시키라는 임무를 띠고 국민 세금을 쓰는 국정원이 이 탈북에 관여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은 될지언정 이게 무슨 잘못입니까? 범죄입니까? 더구나 이미 국가의 방침이 정해졌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탈북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 김진태 의원이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이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탈북자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경우에도 설사 자기가 북한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북한에 돌려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대한민국 국민에게 마음대로 북한에 가도록 하는 법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어요. 좋은 예가 있습니다. 1978년에 베트남에 억류된 3명의 외교관들을 살리기 위해서 남북 간에 비밀 협상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3사람 베트남 돌려주면은 우리는 21명의 간첩 등을 북한으로 보내겠다. 1대7의 합의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을 돌려보내느냐. 북한이 명단을 내었는데 의외로 남파 간첩 넣지 않고 제일교포 출신 간첩 다 빼고 신영복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 반역 활동을 한 사람들만 골라서 데려가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단호하게 이를 거부를 했습니다. 우리 국적자를 북한으로 보낼 수 없다. 대한민국 국적자는 안 된다. 더구나 신용복 같은 경우는 이미 전향서를 썼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낼 수 없다. 대한민국 국적자는 보낼 수 없으니까 난파 간첩이나 제1동포 간첩 데리고 가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원칙을 견지하다가 우리가 다른 루트를 찾아서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고 이대용 씨 등 세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원칙을 견지한 것인데 이 원칙은 무슨 원칙이냐? 국가주의 원칙과 인도주의 원칙입니다.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것, 그리고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즉 특히 통일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과거에는 자유의사라고 하더니 이제는 좀 이상하다는 듯이 그 방송에 호응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김진태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이것은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왜냐? 이것이 심화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면은 앞으로 한국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비판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비판하면은 감옥에 가두는 법을 만들지 몰라요. 그리고 비판하는 사람을 북한으로 보내려고 하면 보낼지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북한의 연방제, 낮은 단계 연방제 적화 통일이 노리고 있는 방식이죠. 이게 핵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인질로 만들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누리는 자유, 생명, 재산이 지켜질 수 없다는 좋은 예가 이런 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대한항공기 폭파범 김현리를 가짜로 몰아가지고, 가짜로 모은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주장하겠습니까? 가짜로 모는 사람은. 왜 가짜로 뭡니까? 김정일의 테러 행위, 반인류 범죄를 덮기 위해서 가짜로 모는 것이죠. 김현희도 돌려보낼 것이냐, 태영공사도 돌려보낼 것이냐. 지금 대한민국이 주소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존경한다. 공산주의자 호지명을 존경한다. 김일성 숭배자 유리상을 존경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닙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닐까요? 감히 우리 체제를 반대해서 북한에 가 있는, 남한으로 도망친 사람들을 돌려보내려고 하면은, 또 돌려보내면 우리가 응유하고 있는 6사람 돌려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먹힐 것이라고 하게 되는 나쁜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주권이 뭡니까? 주권이. 이런 데 휘둘리지 않아야 되는 게 주권입니다. 만약 그럴 이야 만무하지만은 이 식당 종업원 13명, 한국에서 살고 있는 13명은 지금 이 남북한 정세가 바뀌고 대한민국이 왼쪽으로 기울고 하니까 불안해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겨놓은 가족들이 나 때문에 고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희생되더라도 가족은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강제로 납치되었다. 이렇게 정언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뜻이 아니죠.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딱 선을 정해야 됩니다. 본인 의사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발적으로 북한에 갈 수가 없어요. 비자발적으로 간다면 그건 납치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고사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에 지금의 대한민국과 좀 비슷한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송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매우 발달했으나 애국심이 부족한 지배층이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북방에는 여진족의 금나라, 거란족의 요, 그리고 몽골의 원이 차례차례로 나타나가지고 압박을 했습니다. 결국 송나라는 망하고
북송이라고 그럽니다만은 양자강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남경의 수도를 정하고 남송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양자강 북쪽을 차지한 금나라와 남송 사이에 여러 번 전쟁이 벌어집니다. 예, 근데 1140년입니다. 1140년. 금나라 군대가 올출 장군의 지휘하에 남송을 치기 위해서 남하를 했습니다. 이때 남송에는 악비라는 애국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잘 지휘를 해가지고 금나라 군대를 곳곳에서 격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당시에 남송에 진회라는 이 간첩 비슷한 자가 있었어요. 이 자가 막 모함을 해가지고 잘 싸우고 있는 송나라 군대의 장군들을 좌천시키고 파면시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금나라는 진회를 상대로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남송에 지금 악비라는 강경농자가 있는데 그 자를 죽여라. 그러면 우리는 평화의 협상에 응하겠다. 진회는 악비 부자를 영모로 몰아가지고 죽입니다. 악비를. 이 진회는 아마 금나라가 몰래 심은 고정간첩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회는 그래도 제명대로 살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 시간이 한 몇십 년 흘러가지고, 한 50년 흘러가지고, 남송의 영종 시절입니다. 영종 시절. 주전논자가 한탁주라는 주전논자가 있었어요. 이 주전논자가 금나라하고 싸워야 된다면서 싸움을 했는데 졌습니다. 여러 전투에서 졌어요. 금나라는 당신들이 침공했으니까 이제 벌을 받아야 되겠다. 이 영종에게 주전논자 한탁주를 죽여서 시신을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드디어 영종은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애국자인 한탁주의 목을 잘라가지고 상자에 넣어서 금나라에 보냈습니다. 금나라는 그러면은 어떻게 대접을 했느냐? 아주 후하게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 그 뭐냐? 비록 적국의 장수지만은 아주 용감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후하게 장사 지내주었습니다. 이게 참 웃기는 거 아닙니까? 남송에서는 역적으로 몰아가지고 죽였는데 적국에서는 그 시신을 받아가지고 후하게 장사했다. 이 에피소드에 대해서 일본의 중국사의 대가 미야자키 이치사다라는 사람이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무력에 자신이 있었던 여진족의 국민주의는 적국의 입장을 인정할 정도로 아량이 있었으나 국력이 쇠퇴하여 적국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었던 남송은 강력한 민족주의에 눈을 떴으나 이것은 단순히 신경질적인 적개심으로서만 발로되었다. 국민주의라고, 여진은 국민주의, 남송은 민족주의라고 했어요. 이 분류가 아주 중요합니다. 국민주의는 국가를 중심으로 뭉치는 사람이고, 이 민족주의는 원초적인 어떤 본능, 인종주의적 본능, 저차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차원. 나라를 중심으로 뭉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문화나 인종 이것 중심으로 뭉친다. 국민주의가 민족주의보다 한 걸음 더 앞서고 성숙되고 객관적인 것이죠. 그래서 여진족은 애국심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애국심도 존중할 줄 알았지만은 이 남송은 민족주의라는 게 배타적으로 어떻게 저 오랑캐 같은 금에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 수 있냐 하는 신경질적인 민족주의. 신경질적인 민족주의. 우리 지금 한국에 그걸 대입한다면은 신경질적인 반일, 신경질적인 반미입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우리 민족끼리 이게 바로 신경질적인 민족주의입니다. 그래서 남송은 결국 나중에 망하고 맙니다. 배부른 군대가 배고픈 군대한테 잡혀 먹힙니다. 살찐 돼지가 바싹 마른 야윈 늑대한테 잡혀 먹히죠. 몽골 군대한테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아닙니까? 금나라가 김정은 정권이고
송나라가 문재인 정권이다.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이런 황당한 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누가 이런 획책을 하는지 밝혀야 됩니다. 그런 일을 하라고 공안검사가 있는 겁니다. 공안검사.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인권 탄압, 대한민국 국민을 어떤 이유를 붙여든지 북한으로 보내려고 하는 자는 그것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됩니다. 아주 엄중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공안부 검사가 나서야 될 사건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되고요. 감사합니다.